안녕하세요, 제이제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언젠가는 꼭 정말 기필코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를 준비해봤어요. 아직까지도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왜 트레이너를 선택했나요? 어떠한 계기로 그걸 결정하게 되었죠? 에 관한 궁금점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자면 먼저 제 인생에서 가장 암울하고 또 암울했던 고민과 우울로 점철되었던 그 시절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그저 대학만 가면 무언가가 해결되겠지 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어요. 제가 입학을 했던 04년도만 해도 스펙을 쌓는다 라는 개념조차 없었던 시절이고, 제 주변에는 진로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만한 형제나 자매 또한 없었어요. 그렇게 대학 4년을 정말 평범하게 보냈던 것만 같아요. 학점 관리나 출결 관리도 그저 그렇게. 아니, 솔직히 학고도 한 2번은 받았고요. 학교 생활이나 참여 그리고 인간관계도 그저 그렇게. 그냥 이 시기는 정말 정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뭘 해야 할지,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등학교 시절에는 대학이라는 최종 목표가 확고하게 있었다가 갑자기 사라진 느낌에 갈피를 잡지 못했죠.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일에만 시간을 쏟았어요. 게임하는 게 재미있었고, 공상과학 소설을 보는 게 좋았고, 모든 글을 읽거나 쓰는 게 좋았어요. 운동을 하고 배우는 것이 즐거웠고, 요리하고 사진 찍고 또 먹는 것이 너무 행복했죠. 그 모든 것들을 너무너무 하고 싶어 죽겠는데 경제학 책을 보고 있어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싫었어요. 하지만 어쨌든 현실은 나는 경영학과 학생이었고, 내가 관심 있는 일에 눈을 돌린 사이에 다른 친구들은 정말 열심히 스펙을 쌓았던 거죠. 인턴에, 어학연수에, 봉사활동에 내가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모두 이미 저만큼 앞서 나가고 있었어요. 시간은 정말 빨리 흘러가더라고요. 당시에는 그렇게 느꼈어요. 주변 가족들도 모두 그렇게 말했어요. 네가 놀고 허송세월을 보내는 동안 남들은 저만큼 앞서 나가 있다고. 넌 이제 성공하긴 힘들다고. 그 스펙으로 대기업은 힘들 거고 어딘가 취업은 해야 하니까 지금부터라도 눈을 낮춰서 준비하라고. 졸업을 앞두고 엄마와 갈등이 정말 컸어요. 한 번도 가족들을 실망시키지 않았었던 제가 취업이라는 부분에서 만족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이죠. 비슷한 대학을 다니던 친구들은 열심히 스펙을 쌓아서 대기업과 공기업을 준비할 때 저는 그 어느 하나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그저 운동하러 헬스장이나 다니고 집에서 요리하고 사진이나 찍는 제 모습이 한심해 보였을 거예요. 사회가 나에게 맞다라고 하는 회사들은 내가 평소 전혀 관심이 없는 제품을 팔거나 서비스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 회사에는 전혀 관심도 없으면서 이력서에는 마치 그 회사만 바라보고 살아온 마냥 소설을 지어내는 것에도 신물이 났어요. 나는 분명 다양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고 분명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일하고 싶은 회사에서는 정작 면접의 기회도 얻기가 어려웠었죠. 그때 처음으로 저는 좌절이라는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정말 4년간 허송세월을 보내서 내 인생을 말아먹었나? 라는 생각에 졸업 전, 졸업 후에도 한동안 정말 방황을 하면서 집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어요. 하루 종일 누워서 멍하니도 보내고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도 해봤어요. 하루는 가족들 눈치에 서러워 울기도 했고, 이 모든 게 그저 내 자신이 못나서인 것 같아서 무엇보다도 스스로가 정말 원망스러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고 싶은 것들이 분명하게 있었거든요. 운동을 좋아했고 헬스장을 가는 것이 즐거웠어요. 식재료에 대해서 공부하고 영양과 생리학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이 흥미로웠죠. 먹는 걸 좋아하는 만큼 만드는 것도 재미있었어요. 시작은 그저 취업 전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였지만 저는 그곳에 빠지고 몰두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아이디어가 매일매일 샘솟았죠. 조금 더 운동을 잘하고 싶고 공부해보고 싶고 요리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더 예쁘게 사진을 찍어서 다른 이들과 공유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블로그를 시작했죠. 전 당시에 취업 준비생이었어요. 쓸데없는 데 시간을 낭비한다고 대체 언제 정신을 차려서 자그마한 회사라도 들어가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며 정말 많은 다툼이 있었어요. 많은 고민도 있었죠. 나 스스로에 대한 확신조차 없는 상황에서 주변과 싸워야 했으니까요.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대로 그렇게 정말 흘러가야 하는 걸까? 하루에도 수십 번 고민했지만 결국에 용기를 준 건 저를 지켜봐준 팔로워들이었어요. 제이제이님이 주신 레시피가 너무나 도움이 되고 있어요. 다이어트를 하는데 낙이 생겼어요. 저도 운동이 정말 하고 싶어지네요.
동기부여가 돼요. 사진도 음식도 너무 맛있어 보여요. 하나하나의 댓글의 응원이 저에게 결국 확신을 줬어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면 그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고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경쟁력이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결심했어요. 경영학과를 졸업했지만 난 트레이너가 되겠다. 돼야겠다. 내가 다 겪어봤고 그걸 이겨내는 방법도 과정도 다 알고 있으니 더 잘할 수 있다. 음식도 사진도 운동도 내가 다 좋아하는 것 투성이니 이 일을 한다면 아이디어가 마를 날이 없고 정말 즐겁게 일할 수 있겠구나. 확신이 생기자마자 전 도전했죠. 가족들에게 처음 말했을 때 네, 난리가 났습니다. 네가 돈 들여 대학을 보내놨더니 등록금이 아깝다. 너 고집 센 거 아니까 말리진 않겠는데 후회해도 원망은 말아라. 그리고 뭘 해도 네 돈으로 해라. 이게 조건이었죠. 전 그날 바로 제 장기인 PPT를 만들어서 출판사에 보냈어요. 제가 그동안 만들어 놓았던 다이어트 레시피들을 묶어서 출판을 하고 싶다는 저를 소개하는 PPT였죠. 바로 다음 주에 연락이 왔고 저는 첫 출판 계약을 했어요. 그렇게 나온 책이 바로 이거예요. 계약금으로 받은 선 인세를 가지고 퍼스널 트레이너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아카데미를 등록했어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교육과정을 이수했죠. 생리학과 해부학은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너무 재미있었고 난생 처음으로 잠을 자고 싶지 않아서 자발적으로 밤을 새면서 공부했어요. 교육기관 내에서도 두드러진 평가를 받았고 자격증 취득과 동시에 많은 곳에서 잡 오퍼를 받았어요. 그중 첫 근무지를 호텔로 정하고 본격적으로 트레이너로서의 첫 발자국을 내딛었죠. 저희 엄마는 그때까지도 믿지 않았어요. 후회할 거라고 했죠. 그리고 제가 첫 월급을 타온 날 엄마는 그제야 제가 장하다고 했어요. 정말 다행이라고. 물론 지금까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그때 혹시나 어떤 회사에서 널 뽑았으면 어떡할 뻔했냐며. 거의 3년 차쯤 해서 역삼동에 살롱드핏을 오픈했어요. 첫 출판 계약금을 받아서 시작했던 그 첫걸음이 제 시작이었어요. 그 암울했던 시절 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을까? 난 계속 이대로 살아야 하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일까? 번듯한 기업에 취업하지 못하면 다 루저인 건가? 내가 그 루저인가? 고민하면서 다이어트를 핑계로 사실은 현실을 도피하고자 시작했던 운동이 결국은 유일한 안식처가 되었고 나중에는 이렇게 또 저의 직업이 되었어요. 대학 시절 헬스장을 전전하고 운동 잡지만 읽고 있는 나에게 참 너 독특하다라고 했던 주변의 시선, 공부는 안 하고 쓸데없이 시간 낭비한다, 걱정했던 가족들의 조언, 그 모든 것 때문에 내가 인생이라는 선물을 이탈해 한눈을 파는 것 같아 매 순간 불안했어요. 하지만 결국 내 고집과 확신으로 밀어붙였고 도전했죠. 그리고 형편없다, 면접조차 볼 일 없다, 이렇게 타인에게 평가되던 저의 4년간의 대학 생활이 사실은 지금의 나를 만든 근간이었고 당시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던 포토샵, 사진기술, 요리, 운동 등등의 것들이 현재의 영감과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뿌리라고 생각해요. 무언가에 몰두하고 있다면 전 그 어떤 것도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청춘들은 방황할지언정 내가 좋아하는 것에 몰두한다면 그것은 분명 어떤 형태로나마 그대의 인생의 밑거름이 될 거예요. 저는 정말 어려운 20대를 보냈고 나름 절망 비스무리한 감정도 느껴봤고 그 밑바닥에서 과감하게 도전도 해봤어요. 이제 30대가 되어서 그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그때 내가 당장 눈에 보이는 스펙과 학점을 위해서 학교 생활에만 무조건 충실했다면 지금의 나는 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들이 아무리 한심하다 손가락질해도 스스로의 소신이 있고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눈치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흔들리지 않는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모든 시선과 반대 속에서도 꿋꿋하게 내 갈 길을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바로 자존감의 뿌리라고 생각해요. 주변에 잘났다, 못났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를 넘어서 내 소신과 내 고집으로 온전한 나의 삶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게 우리가 말하는 자존감이잖아요.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많은 청춘들이 저의 이야기로 하여금 처음부터 완벽한 이는 없다는 것과 학창시절 사회적 잣대에서의 성실만이 곧 성공적인 인생의 척도는 아니다 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성공을 만들어내는 성실은 내가 흥미있는 것, 하고 싶은 일을 찾고 그 밑거름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경험들에 투자하려고 안목과 사고의 장을 넓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학점이 낮고 내 스펙이
부족하다. 그래서 나는 이번 생에는 안 될 것 같다. 라고 모든 것을 내려놓지 마세요, 제발. 내가 미래에 어떤 일을 선택하게 될지 모르고 어떠한 도전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몰라요. 그저 하고 싶은 다양한 것들을 열심히 하고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보내지 않는다면 그게 분명 언젠가는 그대의 인생을 바꿀 계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